리뷰는 리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나는 솔로 16기 영호에 대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저거 첫날 밤에 불곱창 먹던 모습인데? 저걸 왜 썸네일로 썼을까? 라며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네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솔로 114화에선 남자들의 선택이 나오고 영호가 옥순에게 고독 정식 맛있게 드시라는 망언을 하죠. 저는 그런 영호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언제부터 영호는 옥순의 안티가 됐을까? 라는 게 궁금해졌고 첫 화부터 다시 봤습니다. 처음이 언제였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불곱창을 먹던 첫 저녁 식사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날 밤에 야외 테이블에서 영호의 바로 옆자리에 옥순이 앉았어요. 영호는 옥순이 자기 가까이 앉으니까 나한테 호감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옥순이 쌈을 싸는 겁니다. 혹시 나한테 주려는 건가? 라고 기대하는 찰나에 옥순은 그 쌈을 저 멀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에게 토스하죠. 쌈의 주인공은 광수였네요. 옥수는 좀 전에 자신에게 호감을 보여준 광수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한 건데 남자들은 그런 속사정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옥순의 행동을 보고 옥순의 주위를 에워싸듯 앉아있던 남자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바로 옆에도 이렇게 괜찮은 남자들이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저 이상한 모자 쓰고 온 나이 들어 보이고 뭔가 가벼워 보이는 남자보다 못하다는 건가? 저 남자한테 왠지 진 느낌이네. 빈정상하네. 첫날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저런 생각을 하고 남자들은 기분이 나빠했을지도 모르죠. 그 기분이 나쁜 남자들 중에 영호도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영호는 삐졌는지 혹은 기분이 상했는지 실내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후에 영호의 오른쪽 편에 옥순과 영숙 둘이 나란히 앉았는데 영호는 아예 그쪽으로는 눈길도 안 주고 유독 자기 왼쪽의 현숙 쪽만 보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호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느낀 두 여자는 같이 여자 숙소로 가버리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영호는 옥순에게 삐져서 옥순 쪽을 안 쳐다본 것일지 모르는데 하필 옥순 옆에 앉았던 영숙이 그런 영호의 모습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를 한 것 같다는 거죠. 자신을 무시하니까 자신을 꺼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을 하며 아예 현숙 쪽만 쳐다보며 대화한 거다라는 오해죠. 영숙은 그 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이걸 대갚아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자들의 첫 인상 선택에서 영호의 선택을 받게 되죠. 영숙은 좀 혼란스러웠고 어찌됐든 영호에 대해 작은 공격을 하기로 마음을 먹죠. 하지만 이 공격은 상대방을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해지기 위한 미끼와 같은 것이었죠. 쉽게 설명하자면 초딩 때 남자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를 괜히 놀리고 괴롭히고 고무줄 끊고 달아나는 그런 심리와 같은 거죠. 성숙한 성인이라면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을 때 거절당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당당히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영숙은 혹시 거절당해서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런 식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방식으로 상대와 가까워지려 하는 거죠. 미성숙한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 자기소개 때 영호에 대한 공격을 한 차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호가 다음날 자기소개에서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숙이가 자기소개 때 자신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겠다며 영호를 염두에 둔 공격 멘트를 날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놓고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자에게 사과를 하죠. 영자나 영호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는데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영숙이 말을 하죠. 나중에 영호가 영숙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는 식으로 얘기할까봐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의미의 발빠른 사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영숙의 패턴이 저 때도 보였었구나 싶더라고요. 마치 광수에게 자신의 뇌피셜을 전달하며 혼란을 준 것에 대해 나는 영식에게도 경각심 발언을 했다라며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던 것과 똑같은 행동 패턴인 거죠. 중요한 영숙의 반복되는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신의 공격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또 보이더라고요. 공격 대상은 영호인데 정작 사과는 엉뚱한 영자에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영호는 기분만 나쁘고 사과는 받지 못한 거죠. 자기가 공격한 대상에게는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저 때에도 보였었구나 싶더라고요. 마치 광수에게 사과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114화의 영호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남자들의 선택 후에 영호는 왜 영자 얘기를 꺼내면서 폭풍 눈물을 흘렸을까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래저래 옥순에 대해 기분 상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영자로부터 옥순 얘기를 나쁘게 전달받은 과정에서 팩트체크 없이 남들처럼 뇌피셜에 속절없이 휘둘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망언을 한 거죠. 장난식으로 뼈있는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시청자들로부터 저 사람 왜 저래? 고독 정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저걸 저렇게 얘기한다고? 공감 능력 없고 감정이 메마른 인간 같네. 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누군가에게 공감해주고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어서 보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자 얘기를 슬쩍 꺼내며 폭풍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현숙, 영식과 함께한 데이트에서도 영호는 전날까지 보여주던 자신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유치하고 미성숙한 행동들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죠. 영호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몰렸을 때 본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솔로 나라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출연자들은 최종 선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몰리는 느낌을 받는 거죠. 후반부에 들어서니 영호도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거죠. 최종 선택으로 가까워질수록 다른 출연자들도 자신의 본연의 모습 내지는 진면목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가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